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개업 변호사를 하고 있는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면서 10년차 변호사로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느낀 점, 소소한 일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제 생각이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송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누군가와 큰 문제가 발생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 평생 몇 번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 불안한 심리 상태로 극도로 예민하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우울감도 느끼고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심장 부위에 계속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심리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긴 후 이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죠. 보통 변호사 사무실을 오실 정도의 경우라면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만 남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어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대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씩씩하게 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라고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법리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많고 내가 나를 괴롭힐 정도로 사건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며 고통스러운 정도라면 돈을 써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하니까요. 10년 정도 변호사 일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분들이 인생에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저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사를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도 큰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잘난 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존재를 강력하게 내보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SNS로 소통하는 시대가 오면서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유명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면 일반인이 광고업계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세상의 기존 시스템의 붕괴, 변화의 요구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다른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오히려 나의 사생활 등 삶의 일부분을 SNS에 노출하는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체를 얄밉게 하는 사람이 싫어서 나도 그렇게 보일까봐 이런 이유라면 조금 더 요령 있게 되도록 얄밉지 않게 잘난 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더니 당신 생각이 났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갔는데 좋았다. 다음에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잘난 체는 그렇게 얄밉지 않게 표현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변호사로서 자랑, 잘난 체에 대해 유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접근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매우 의심스럽지만 당사자와 밀접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에 스며들어 많은 교류를 해온 경우에는 이러한 믿기 힘든 자랑과 잘난 체에 대해 점차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사기 가해자가 그런 사람을 골라 타깃으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 아주 잠깐 급히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에 돈을 선뜻 빌려주고 가해자는 약속한 날짜에 잘 갚고 심지어 이자도 넉넉히 지급합니다. 이자도 쳐서 이렇게 잘 갚으니까 이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는 점차 더 큰 돈도 빌려주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리고 간혹 돈을 갚다가 나중에는 돈을 아예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다 다시 연락이 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하는 것도 아니니 피해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 바로 현대사회는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굳이 개인과 돈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금융 시스템의 대출 상품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께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실제 금융권 신용도는 나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고소 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융통해서 일부만 갚아가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점차 불어난 피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풍선이 터지듯 터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 여러 고소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 피해자가 많아 합의를 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랑을 하고 잘난 체를 하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다. 이러면 바로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쏘쏘한 삶에 대해. 쏘쏘, 그저 그래, 이런 느낌. 이러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삶.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선 내가 욕망이 큰데 그에 비해 현실이 초라하다. 이렇다면 소소한 삶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부모나 세상을 탓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에 휩쓸리면 소소한 삶이라는 말 자체를 그 사람 입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려면 외로움으로 괴롭지 않아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은 당연한 값으로 내 곁에 두어야 하는 단어라고 많은 부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현재의 나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외로움에 너무 괴롭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리며 조금씩이나마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삶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나 스스로를 달달 볶으며 지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해요.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을 대신 싸우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가끔은 너무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높아 매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주말에도 잠자기 전에도 사건 걱정을 하고는 하죠. 이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개업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는 소송 업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해요. 연차가 쌓이면서 점차 나만 맞다고 우기는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내려놓게 되고 전투력을 불태우다가도 점차 불씨와 화력을 조절하게 되기도 하고 맡고 있는 사건과 나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매우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은 너무너무 부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의뢰인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에는 저도 보람을 느끼고는 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평화롭고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 차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둔산동 법원검찰청 앞에서 개업 변호사를 하고 있는 유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